미국 고위 공무원으로 14년간이나 근무했던 한 여성이 중국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한 여성이 TV를 보며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저 여성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는지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안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 퀸스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면서 뉴욕시 자치구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케네디 공항에서 근무하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과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인이시거든요.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조선시대 말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당시엔 정말 드문 일이었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 이주하신 분들 중 한 분이셨어요. 그 시기에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님께서도 미국에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증조 할머니께서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계속 미국에만 살던 대학생이었어요. 증조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대요. 동양의 촌스러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젠틀하고 똑똑한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셨다고 해요. 증조 할아버지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한국의 독립만을 기다리고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계셨거든요. 증조 할머니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연인 사이가 되셨고 할아버지를 낳으시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대를 이어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정말 특별해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애착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저한테까지 이어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땐 한류가 지금처럼 인기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죠. 할아버지께선 항상 우리는 한국에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사도 지내시고 한국 문화를 이어가려고 정말 애쓰셨죠. 아버지 세대부터는 전통을 딱히 지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정체성을 늘 간직하며 살았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코리아타운에 가는 게 우리 가족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맨해튼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음식 먹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김치를 참 잘 먹었어요. 지금도 가끔 코리아타운에 가면 그 특유의 분위기와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실 증조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와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게 참 신기해요.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정말 특별한 친구를 만났죠. 전학 온 그 친구는 동양인 얼굴이었고 그 친구를 처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성이 SUN이었는데 한국의 손씨와 비슷해 보여서 헷갈렸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바로 다가갔어요. 혹시 한국인인지 물어봤더니 그냥 응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름은 린다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엔 한국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죠. 제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린다는 어릴 때 이민 와서인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억양 자체가 미국인의 억양이었어요. 항상 한국인을 꿈에 그리고 있었기에 저는 정말 린다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집에도 초대하고 다른 미국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친구들과 함께 파티도 열고 생일도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린다는 극도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걸 꺼려했어요. 보통은 그맘때 부모님과 싸운 얘기, 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동질감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린다는 집안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친구들은 도대체 린다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린다 편을 들어줬죠.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저희 집에는 여러 번 와서 밥도 먹고 놀다 가기도 했는데 정작 린다의 집에는 초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 친구의 집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계속 거절하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그래도 전 린다가 좋았어요. 한국인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다른 애들이 린다를 멀리할 때도 저는 계속 린다 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정말 순수하게 린다와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친해지고 싶었다니 제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린다에게 중국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께 린다는 한국인인데 중국 소개를 해달라니 한국 소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질문드렸어요. 순간 선생님께서 착각하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린다는 중국에서 5살에 이민을 왔고 부모님 모두 중국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린다를 쳐다보자 제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 성씨손 SON과 중국 성씨순 SUN을 제가 헷갈렸던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껏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린다는 난 어릴 때 이민 와서 그 후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얼버무렸죠. 그러면서 한국이 전쟁 이후 계속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서 다들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고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힘든 시기에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중국인이었고 일부러 한국을 비하한 거였어요. 저는 수업 시간이 끝난 후 화가 나서 린다에게 갔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일 수 있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린다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해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린다의 대답이었어요. 난 널 속인 적이 없는데 네가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했을 뿐이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나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넌 그냥 내가 한국인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었어? 라고 했어요.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몇 번이고 친구들이 린다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도 해줬고 저도 이상함을 눈치채기도 했지만 린다를 믿으려 했던 저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 일 이후로 린다와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주말에 가족들이랑 코리아타운에 밥 먹으러 갔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 먹으면서 기분 좋게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은 길을 두고 나눠져 있었거든요. 건너편 차이나타운 근처였는데 무리지어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 린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떠들면서요. 순간 얼이 빠졌어요. 저렇게 중국인 모습을 하고 있는 애가 그동안 제 앞에서 한국인 행세를 했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그걸 못 알아차렸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사실 저는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았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 제가 한국인인지 물어보고 다가가니 혹시라도 중국인인 걸 말하게 되면 저와 멀어질까봐 한국인인 척한 거겠죠. 그 순간 린다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린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학교에서 린다를 마주치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쳤죠.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린다는 제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린다 사건 이후로 친구들도 많이 실망했어요. 거짓말로 관계를 만들려 했다는 게 다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 린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다시 친구로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린다의 태도는 정반대였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으로 다니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하더라고요. 자신의 거짓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더 린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죠. 그 후로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린다가 우리 무리에 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죠. 그러자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몰아갔어요. 정말 황당했죠. 우리가 린다를 멀리한 건 국적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때는 린다가 교내 다문화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겠다고 나섰대요.
중국인인 걸 다 아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모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린다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했어요. 저는 뉴욕의 산하기관의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말단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뉴욕주와 협업 프로젝트가 생겨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고 그 출장에서 린다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린다는 뉴욕주 외무 하원 의원의 선임 보좌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다 만나네 라고 말했어요. 옛날 생각에 반갑다기보단 그냥 놀란 마음의 한말이었죠. 근데 린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너의 상사이니 깍듯이 대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거짓말쟁이가 이제는 제 상관이라니 정말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죠.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한때는 제가 인기 있는 학생이고 린다가 저에게 잘 보이려 했는데 이제는 직장에서 그 관계가 역전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애가 신뢰스럽진 않았어요.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솔직히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런 건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린다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린다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욕시로 발령이 났죠. 다들 좋은 기회라고 축하해줬지만 저는 왜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린다가 저를 자기 밑으로 불러들인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죠. 린다는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곤 했죠. 한 번은 주말에 갑자기 전화해서 30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죠. 심지어 자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점심 식사를 사오라고 했죠. 한 번은 린다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라고 했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제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죠. 회의 때마다 저를 모욕하기도 했어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묵살했죠.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집에 돌아간 날도 많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죠.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고 어머니는 일하다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거든요. 우리 가족은 제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버텨야만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린다의 괴롭힘은 끝날 줄 몰랐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린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케네디 공항으로 출장 간다며 중요한 서류를 챙겨오라고 했죠. 저는 정말 꼼꼼히 챙겨갔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린다가 원하는 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항 한복판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죠. 너무 창피하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대로 도망치듯 공항 구석으로 갔어요. 거기서 혼자 숨죽여 울었죠.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서 근무하던 제 남편이 우연히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했죠. 남편의 끊임없는 위로와 지지 덕분에 결국 휴직을 결심하게 됐어요. 다행히 그 즈음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버지도 친구 회사에 취직하셔서 제가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린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린다 때문에 남편을 만났으니 고마워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분명 린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요. 휴직 후 저는 린다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아 기르면서 일도 다시 시작했죠. 뉴욕주 퀸즈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는데 이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서 얻는 기쁨과 활력이 그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해줬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어요. 기쁜 건 남편과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종종 한국 음식을 먹으러 나가곤 해요. 우리 동네 근처에 플러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한인들이 모여 살면서 만든 동네라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 많죠. 불고기, 비빔밥, 순두부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거든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플러싱에 가는 게 우리의 작은 행복이 됐어요. 아이들은 떡볶이를 특히 좋아하고 남편은 삼겹살을 즐겨 먹어요. 저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함을 느끼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과 한국의 인연에 대해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요. 아이들에게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 기울여 듣죠. 플러싱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에 간 기분이 든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과 함께 플러싱에 갔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린다를 마주친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린다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놀랐어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었고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더라고요. 승진해서 비서실장이 되었다지만 그 월급으로 저런 생활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죠. 예전에 알던 린다의 집안 형편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린다의 태도였어요. 저를 그토록 괴롭혀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린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근처에서 주류 사업을 한다느니, 롱아일랜드와 하와이에 세컨하우스가 있다느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의아했어요. 롱아일랜드나 하와이는 집값이 엄청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데 린다가 말한 남편의 주류 가게를 보니 그렇게 대단한 규모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었죠. 린다의 갑작스러운 친근함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제 와서 마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어요. 겉으로는 와, 잘 됐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옆에서 빨리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조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린다와의 만남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구나 했어요. 린다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녀의 화려한 모습 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공무원 월급으로 저런 생활이 가능할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고급 외제차,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롱아일랜드와 하와이의 세컨하우스라니 도저히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죠. 게다가 제가 아는 린다의 집안 배경으로는 더욱 설명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녀의 집은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순간 예전에 린다가 거짓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인인 척하며 저와 가까워지려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려니 갑자기 끔찍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린다에게 괴롭힘 당하던 순간들, 공항에서 울던 제 모습,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 갑자기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린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린다가 뉴스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린다가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뉴욕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은밀히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의 사업체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은밀히 제공받았다고 해요. 14년 동안 주지사 비서실장까지 올랐던 그녀가 중국계 간첩이었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간첩 혐의뿐 아니라 비자 사기, 자금 세탁 같은 10개의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 관리와 현지 중국 외교관을 통해 린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가인 린다의 남편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중국에 있는 사촌 동생들과 친척들까지도 취업을 했다고 해요. 롱아일랜드의 저택과 호놀룰루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페라리까지 샀다는 뉴스였습니다. 어쩐지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린다가 대만 공무원들이 뉴욕 주지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주지사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 문제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대요. 주지사 허가 없이 초대장을 발급하기도 하고 그걸로 중국 인사들이 뉴욕을 방문해 자매도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린다의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거짓말을 일삼더니 결국 미국을 상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 힘들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저를 속였던 그 아이가 결국은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물론 그 애가 저를 괴롭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 FBI에까지 체포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때 당했던 괴롭힘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린다의 사건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떳떳하고 정직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린다에게 당한 이후로 항상 린다를 미워하기만 했거든요. 벌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나중에 다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한편으로 그런 삶을 평생 사는 그 애가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류가 정말 인기예요.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죠.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한국인이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대학 때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한국 여행을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가본 한국인데도 왠지 모르게 고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죠. 최근에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도 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걸요. 육아에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아이들 방학 때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게 항상 자랑스러웠지만 요즘만큼 그 자부심을 강하게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가 사랑받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들도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한국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플러싱의 코리아타운에서 맛보던 한국 음식들을 이제 한국에서 직접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남편도 한국 여행을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첫 한국 여행,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인 줄 알고 순수하게 다가간 친구였는데 그로 인해 상처가 꽤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견디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 좋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